네, 축구 실험실 축구 뉴스 출발합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8강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연 4강 진출팀과 우승팀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차성엽 JTBC 해설위원, 서우정 기자,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박문수 골닷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여파 속의 우여곡절 끝에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가 무관중으로 재개가 됐고요. 8강 팀이 이제 가려졌습니다. 자,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8강부터 단판으로 치러진다는 거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일정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네,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졌던 이전과는 다르게 단판 승부여서 이제 어떤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한국 시각으로 8월 13일 새벽 4시부터 매일 한 경기씩 치러집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를 아탈란타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부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아탈란타가 발렌시아를 1, 2차전 합계 8대4로 물리치고 이제 8강에 안착을 했는데 닭공, 이게 닭치고 공격이라는 거 맞죠? 이렇게 여신이 욕을 하셔도 돼요. 닭공으로 불리는 팀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먼저 이제 세리에 아맹어사라는 또 별명이 있네요. 우리 박문수 기자님, 아탈란타는 어떤 팀입니까? 그 전에 왜 아맹호사예요? 골다품 썸네일에 써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소개 같은 거네요. 역사 공부 좀 하시죠.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네. 와이프의 문턱 이렇게 낮았습니다. 맞네요. 한번 기획수를 해봐. 시작. 아니, 그러면 좀 마패를 좀 들고 다니지. 그러게요. 까맣겠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아탈란타. 시작해서 다행이지. 아탈란타 어떤 팀인가요? 아탈란타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요. 세리에에서 38경기에서 98골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별명이 돌격대장인데 이 팀이 특이한 게 특정 선수한테 득점이 치중된 게 아니라 뭐 사파타 18골, 무리엘 18골, 일리치즈 15골 넣었고요. 세 선수 포함해서 총 7명의 선수가 7득점 이상씩 기록하고 있어요. 이 팀 에이스는 고메스라 해가지고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인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되게 드리블링도 좋고 플레이메이킹도 되게 능해요. 참고로 세리에에서 7골 16도움으로 도움왕도 차지했고요. 윙백인 고센스는 윙백이면 약간 수비 쪽에 치우쳐야되는데 9골 8도움을 기록했더라고요. 예. 여기서 파살리치, 무리엘도 되게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예. 우리 유다원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닥치고 공격. 그러니까 예. 98골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단합니다.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리강을 씹어먹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3대2로 누르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발목 부상 중인 은바페 출전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이런 예측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은바페 나올까요, 차 위원님? 갑자기요? 그럴 줄 알고 핸드폰을 갖고 와서 전화를 한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재미없어? JTBC 왜 이래?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선수단하고 출발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목발을 여전히 짚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경기에 그러니까 90분 풀타임으로 뛰지는 못할 것 같고 어차피 예상이잖아요. 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옵니다. 나온다. 선발로 안 나옵니다. 교체로 나올 것이다. 굳이 아탈란타에게 음바페까지 써야 할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아탈란타 너무 개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예. 뒤에도 경기가 있으니까 예. 넓게 보는 팀이니까 굳이 무리하게 선발 출전을 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원래 이런 예측을 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자, 서정 기자님. 하죠. 하죠? 유럽에 있는 베팅에서는 응원고로 다. 맞아요. 아마 하는 회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1시간 전에 이제 올라왔던 외신 보도로는 볼터치 훈련 시작했다고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줬는데 발목 부상이었고 지난 24일에 이제 3주 검진이 나왔었으니까는 정상적으로 14일경 완치인데 지금 거의 가까이 가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일단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골 차 이상의 리드를 PSG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굳이 은바페를 무리해서 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이마르와 이카르디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예. 해준다면 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발로 안 나올 것이다. 예. 두 분 의견이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지훈 기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헤매? 정준 기자님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섭섭해. 여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거 있는데 계속 몰라. 저번 주에도 막 네. 정지훈 기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인데 반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저 여성분에게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반말.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아니, 저 저도 방금 몰랐어요. 한국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올까요 말까요? 근데 일은 여기까지 지금 하는 게 참 뭐 재밌긴 한데 음바페가 저도 이제 외신 뭐 두 분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빠르더라고. 회복력이 상당히 빨라서 내가 좀 젊잖아요 음바페가.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어제 축구하고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예.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예, 예. 일단은 뭐 좀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의견은 좀 선발 안 나올 것 같고 PSG가 잘하기 때문에 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반대로 의외로 아탈란타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돌포인트 이어갈 것 같아서 의외로 PSG가 0대0이나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일 때 음바페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볼을 가지고 좀 훈련을 했다는 얘기는 뭐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위급할 때. 그리고 어쨌든 소집 명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다라는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저는 예상보다는 아탈란타 잘할 것 같아서 후반에 좀 위급할 때 나올 것 같다. 같은 얘기잖아요. 전 나올 것 같다 무조건. 그러니까 선발은 아닌데 선발은 나중에 아니지만,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죠. 그렇긴 한데 예. 아탈란타가 잘할 거란 얘기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몇 번째로 붙여주게 될 것 같습니까? 후반 15분. 자 그리고 뭐 정준 기자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축구한 얘기까지는 굳이 지양해 주시길 오른쪽 바라겠습니다. 왔더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문수 기자님. 저희는 골다공 프랑스 에디션에서 메일 받았는데 제일 있어 보였다. 세 분 그냥 발라버리는데? 후반에 나오면 되죠. 후반에 나오면 되죠. 개인 훈련하고 뭐 슈팅도 몇 번 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의견이 똑같이 선발로는 힘들고 저 정 기자님과 의견이 비슷한 게 아탈란타가 생각보다 잘할 것 같아가지고 예. 후반 5분쯤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본인 회사 자랑만 디테일 차이가 있잖아요. 후반 25분 후반.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 다 선발은 아닌 것으로 후반에 상황을 보고 음바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요. 글쎄요. 근데 두 팀 중에 이제 어느 팀이 4강을 진출할지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뭐 아탈란타냐, 파리 생제르맹이냐 어디라고 보세요? 정지훈 기자님 화났다.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사소한 말이죠. 너무 좋죠. 아유. 예. 일단은 말씀 좀 소개 좀 드렸는데 일단 뭐 당연히 PSG 전력이 더 좋고 뭐 여러 상황들 뭐 선수들의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PSG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YTN 라디오에서 아무도 예측 안 했던 맨시티즌을 마셨잖아요. 맞아요. 예. 저 그날 방송 아웃 될 뻔했거든요. 어땠어요? 예.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아탈란타가 생각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세리에 야맹어사님과 비슷한 좀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챔스를 보면 좀 돌풍의 팀이 항상 그동안 좀 잘해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 시즌도 아약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었죠. 결과를 좀 이뤘고요. 예. 네, 포르투나 엔드르마 AS 모나코 같은 팀들이 16까지 떨어지지 않겠어? 또 올라가고 8강 예. 우승을 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좀 돌풍의 팀들의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근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가 아탈란타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PSG가 좀 유독 조금 챔스에서 약하잖아요. 예. 물론 음바페도 좀 정상인 상태는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탈란타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1-2-7라는 변수가 있긴 해요. 아탈란타도. 근데 어쨌든 닭공의 팀, 뭐 닥치고 공격이라고 세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닭공, 그다음에 돌격이냐 뭐 여러 비슷한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좀 잘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의외의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단판이라는 점, 단판이라는 그렇죠. 점이 좀 만약 1-2차전이면 180분 정도를 승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력이 좋은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90분이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끝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의외로 초반에 분위기를 잘 타는 아탈란타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탈란타에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사오정 기자님은요?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약 3분여에 시간까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진 씨가 지금 표정이 좀 좋아요. 예. 저는 약간 그 반대 논리인데 저는 아탈란타가 되게 홈앤어웨이 심리전을 잘 활용하면서 이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적이다. 네, 1차전에서 일단 2차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2차전에서 상대가 조급해질 때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또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올 시즌 PSG가 이미 자국 리그에서 2차례 토너먼트 대회를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단판 승부에서도 강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리그컵에서 결승전에서도 이겨봤었고
그동안에 챔스 토너먼트에서 약했던 DNA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자신감을 안고 왔으니까 그럼 아탈란타의 기세를 좀 누르면서 저는 좀 프레 감독이 차분하게 경기 풀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아탈란타를 최대한 누를 것 같습니다. PSG로. 네. 예, 본인도 시간을 거의 한 3분 정도 할애를 하시네요. 3분 아니겠어요? 1분. 알겠습니다. 자, 요즘 본인이 적중률이 높다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차상희 위원님. 공공연이 아니고 네. 대놓고 하시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예. 네. 챔피언스리그의 재미는 어쨌든 그 자이언트 킬링이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약팀이 강팀을 잡는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이 구도를 놓고 보면 아탈란타가 약한 팀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의 전력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동안에 뭐 PSG도 뭐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건 아니지만 일단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PSG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는 보이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정준 기자 말씀하셨지만 단판이에요. 단판이기 때문에 어느 경기나 선제골이 중요하지만 이 경기는 정말 어떤 경기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격력은 항상 기복이 있게 마련이에요. 수비력이 조금 더 탄탄한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일단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컵 대회 아까 자구에서 PSG가 2번 우승했다고는 했는데 리그 자체를 28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비축이 되어 있어요. 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예, 예. 아탈란타가 끝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즌을 마치면서 힘을 많이 쓴 거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공격력은 아무래도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PSG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1분 썼습니다. 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즘 또 높은 률을 적중하는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PSG의 승리를 점 치셨습니다. 자, 정말 궁금하네요. 예, 세리의 암행어사 박문수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PSG 되게 좋아해서 PSG 승리하고 싶었는데 세리 아메고사는 꼭 PSG 이긴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탈란타 승리로 걸겠습니다.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셔야지 너무 개인 감정으로. 네, 이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PSG가 베라티 선수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중원 핵심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 원하던 경기를 구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게다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PSG하고 처음 만나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닥치고 공격하는 팀 만나서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그래도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쉽게? 네. 그 위험 발언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대2예요. 네. 예, 우리 PSG가 올라간다는 서우정 기자님과 네. 차상혁 위원님 두 분이 꼽으셨고 아탈란타는 정지훈 우리 기자님하고 박문수 기자님 두 분 뽑으셨는데 뭔가 신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신구. 예. 뭔가 좀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전통의 강호 PSG를 꼽으셨고 개맛을 알아요? 갑자기 뭐야 저건? 아니 우리 네. 축구 여신 유다원 아나운서가 생각했을 때 네. 우리 두 분 갈렸단 말이죠. 그냥 촉으로 저 누가 좀- 있어요, 촉이. 저 지금 답변 되게 다 잘 들었어요. 예, 이렇게 고민하고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맨시티 맞췄다며요, 아, 강재 기자님. 이런 거 무시 못하고. 아니 아까 전에 본인한테 뭐라 했다고 지금 에이, 떡 하나 더 준 것 같은데 떡 하나? 엑시티 맞추는 별로 난이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맞췄어야지. 항의를 하고 가야 돼요. 항의를 하고 가야 항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아 그래도 나름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네. 상당히 좀 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밤새 경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맨시티 원. 했는데 맨시티 원 나서 심지어. 자 우리 유다원 아나운서의 촉은 그렇다면 네. 아탈란타로.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를 위해서 저는 PSG로 하나도 재미없네요. 네. 바로 다음 순서로 일단은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풍전은 재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맞아야겠네. 너무 공격. 방송 전에 갈고 달라 그랬는데 이 정도로 네 분이서 동시다발적으로 갈고 줄 몰랐네요. 예. 재밌게 하자고 그랬지 무섭게 하자고 안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이제 라이프치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광복절 전날이죠? 그러네요. 네. 예. 이제 라이프치히 토트넘을 합계 4대 0으로 이기고 올라온 팀이고 분데스리가 전문인데 우리 차이원님 왜 웃어요? 전문이 웃겨? 아니요. 아니 이제 식당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이제 무슨 누구님 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명칭에 이제 그런 거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 거 해드려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해주면 삐져요. 삐집니다. 자, 분데스리가 전문 차 위원님이신데요. 라이프치히 어떤 팀인가요? 라이프치히 형
저 얘기 방송에서 한 400번을 했다 진짜. 이 얘기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여기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젊고 빠른 팀이 많이 뛰는 팀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팀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하젠이틀 감독이 있을 때 상당히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랄프 랑닉 감독이 임시로 팀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맡으면서 팀의 체계를 조금 더 갖춰놨고, 지금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완전히 체계화되게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체계화라는 게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가 어떻게 팀을 지도하냐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칠판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태블릿 같은 거를 놓고 이걸 전광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너의 움직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자기의 공간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을 자기가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아틀레티코는 정말 수비가 강한 팀이잖아요. 근데 라이프치히도 수비가 강한 팀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닥치고 공격할 때 라이프치히를 많이 떠올리는데 정말 빠르다는 게 공격수에게만 국한된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이 3백을 쓰는데 3백의 이 좌우 두 명이 전문 수비수가 아니에요. 중앙 수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백이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중앙 수비를 보는 오파메카노도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의 어지간한 빠르다는 공격수들 이상으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자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라이프치히가 저는 정말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측은 좀 잠시 뒤에 해주시죠. 그래서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세요. 황희찬 나옵니까? 황희찬이요? 예. 다음 시즌에 나옵니다. 저희도 한 400번 했죠. 다음 시즌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4강 진출팀도 이제 예측을 해보죠. 자, 박문수 기자님부터.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준비했는데 지금 얘기 듣고 설득당해가지고 주대. 네. 때가 있어요. 일단 베르너가 없으니까 주포가 없는 거 자체 되게 뼈아프잖아요. 예. 게다가 기록 얘기인데 라이프치히가 챔스 기대 득점이 17.2득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14골밖에 기록하지 못해가지고 평균보다 3.2골 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는데 주포인 베르너까지 없으니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틀레티코가 이거 토너먼트에서 독일팀 상대로 전부 다 상위 라운드 진출한 기록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선 차 위원님의 말을 뭉개버리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지훈 기자님. 지금 뭐 바로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바로 1시간 전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변수가 좀 생기긴 했어요. 아틀레티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직원이냐 아니면 뭐 선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선수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앙헬 코레아와 브루살리코 이 두 선수가 일단 확진자로 판정이 나면서 2명이 자가격리가 돼서 물론 근데 뭐 전력적으로 아틀레티코 큰 차이는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조금 그렇죠. 팀의 변수가 생긴 거죠. 예. 라이프치히는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베르너의 공백이 정말 큰 팀이고 지금 아틀레티코는 좀 그런 확진자의 그런 분위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전력이나 이런 뭐 여러 분위기 봤을 때 비슷비슷하다고 좀 봐줬어요. 근데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아틀레티코가 좀 아무래도 손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이유는 물론 뭐 차유님 말씀 잘해주셔서 좀 설득을 당할 뻔했으나 이쪽 쳐다보도 안 봐요. 그래도 이런 챔피언스리그 어제 단판 승부, 그러니까 돌풍의 팀이 한 팀 정도 꼭 나오는데 그것은 아틀란타라고 보고 있고 라이프치히는 좀 돌풍을 좀 멈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라는 승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 90분을 정말 잘 활용할 것 같고 뭐 어떻게 0대0 뭐 스코어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수비가 좋은 팀이고 4-4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좀 두 줄 수비도 좀 압박이 강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좀 공격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이 4-4의 두 줄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해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한 골 싸움 뭐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물론 천재감도 나겔스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토너먼트에 풍부한 경험 그런 선수단도 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아틀레티코가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1대0 정도로 아틀레티코 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코로나19 악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습니다. 서정 기자님. 예,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결과는 불행 중 다행, 뭐 선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앙헬 코레아는 좀 조커로 좀 썼지만 폼이 뭐 떨어진 상태고 브루살리코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없어도 되는. 제가 그
크지 않은. 네, 전력 외로 봐도 그렇게 큰 위험 발언 아니야 이거? 네, 브루살리코 선수의 네, 스페인어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베르너가 빠진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정말 독한 축구를 좋아합니다. 시메오네 감독. 아 절대 맞아요. 포기하지 예. 않고 항상 이 팀은 뭐 지고 있어도 마지막 추가 시간 3분 정도에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팀이거든요. 이런 팀은 UCL 이 토너먼트의 생존 경험이 너무 그럼요. 강해서 예, 라이프치히로는 좀 어려운 그렇죠. 또 단판이고. 알겠습니다. 세계책을 꼭 해보고 있고요. 예, 네. 그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분데스리가 전문 차 위원님은요? 최영진 아나운서의 느낌대로 재미를 위해서 라이프치히를. 갑자기 격 팍 떨어지네. 아니 저도 이게 되게 좀 기대가 돼요. 시메오네 감독하고 나게스만 감독의 대결이라는 거. 예. 그리고 베르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지만 저도 그게 가장 큰 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 시즌 분데스리가 34경기 리그 경기를 하잖아요. 딱 한 경기에서만 선발 출장을 안 했어요. 교체로 출장인데 그 경기를 비겼어요. 라이프치히가. 물론 나와서 진 경기도 있지만 선발로 안 나왔을 때 어쨌든 그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좀 좋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치히가 수비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부지런히 많이 뛰면서 개인기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롱쿵크라든지 지금 뭐 베르너는 없지만 폴센 이런 선수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유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랑 경기를 할 때도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귀찮게 해요. 정말 짜증나게. 약간 그런 경기 양상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오히려 저는 올 시즌에 약간의 그 자이언트 킬링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라이프치히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대 1로 예. 이겼네요. 저 형은 독일입니다. 자구공원. 아니 근데 형님 혹시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 붙으면 누구 응원하세요? 한국은 뭐 알겠습니다. 네. 내국노를 만들고 자, 다음은 이제 8강 최대 빅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좀 예측을 해볼게요. 어느 팀이 이길지. 자, 우리 전문가 차 의원님부터. 전문가 저는 야 이건 궁금하다. 저는 이거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예측을 했거든요. 자국 배신? 제2의 자국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 바르셀로나식 축구에 약해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했을 때 타 리그에 있는 팀들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하는 팀이 바이에른 뮌헨밖에 없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또 달라요. 예. 2승 1무 5패인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요소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에서 주로 경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약체들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이 엄청난 개인기를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 팀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바르셀로나가 딱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나 뭐 수아레스나 이런 선수들의 개인기에 상당히 좀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결국 자국을 배신한 라이브치히가 있으니까. 네. 독일 분데스리가 전문가 차 위원님의 의견이었고요. 네. 앞에 좀 계속 붙여드리죠. 그러니까요. 쌀이 아메거사 박문수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바이에른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경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저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서 이 팀 진짜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엔 별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이 좋은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촉에 근거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렵다는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월드스타 정지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아까부터 월드스타 하라고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제가 할 뻔했어요. 자체 소개. 예. 자, 월드스타 우리 기자님은. 네,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준 기자입니다. 깡이죠, 깡? 예, 깡.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갈 뻔해가지고 예. 한번 해봤고요. 일단 뭐 미리 보는 결승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은 기대받는 뭐 매치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로 발롱도르 그 시상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였죠. 레반도프스키와 메시의 대결.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 예. 공격 이런 대결은 좀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드리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이상하게 자꾸 박문수 기자랑 오늘따라 하위 좀 맞거든요. 잘 안 맞는 사람인데 오늘만 유독 좀 맞고 있는데 예. 일단 바이에른 뮌헨 공격력이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그에서 100득점을 했고요. 그 실점은 단 32실점. 예. 그 챔피언스 리그 때 8경기를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총에서 8경기죠. 8경기를 봤는데 전승을 했어요. 전승했고 득점이 경기가 거의 4골에 가깝습니다. 37골. 맞아요. 31골. 예. 저도 한 골입니다. 그리고 실점은 단 6실점. 그러니까 전승하는 동안 뭐 엄청난 7대1이라는 스코어도 폭격을 했죠, 그냥. 어떻게 편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7대1로 이겼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이렇게 막강한 활약을 자랑한 데다가 수비도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중원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이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독일의 그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고레츠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워낙 중원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 밸런스, 중원 안정화 그리고 골키퍼도 뭐 세계 최고 예. 노이어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바르셀로나는 경기력이 메시 하나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아레스가 있긴 하고 그리즈만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그렇게 잘했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많나? 메시만 앞에 가면 작아지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딱 메시만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불안함이 계속 노출을 하고 있고요. 음. 중원도 예전에 그런 세월간의 시대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바이에른 뮌헨이 좀 공수가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연습을 하면 안 할 수가 없는데 리그에서 34골, 챔스에서 13골 다 득점왕을 차지했고 챔스에서도 맞아요. 지금 예. 단독 선두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를 과연 바르셀로나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상외로 정말 중요한 경기 미리 보는 결승전 이렇게 했을 때 참패 나온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위험한가요? 펜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정말 보지 못했던 참패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딱 경기 초반에 한 2-3골 이렇게 먹어버리면 저는 참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차 위원님께서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아니 근데 이 다 단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 골을 먹는 팀 무조건 공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의외의 그 대량 점수 차이 승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오늘 두 분이 좀 대척점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이. 과연 누가 옷을 벗을지. 월드스타 옆이라서. 자, 다 저희가 앞서서 문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K리그 탑. 맞아요. 근데 왜 K리그 탑인데 왜 여기 오시지? K리그 탑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ACL 불러주세요.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계신 백수 서정 기자님. 이게 결국은 단판이고 그게 무섭잖아요. 메시의 그날이 만약에 하필 이날이 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긴 한데 근데 바이에른 기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무패 기록이 27경기인데 그것도 그냥 어중간한 것도 아니고 26승 이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팀 전체의 케미나 자신감이 최고조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는 그리고 올 시즌 한정으로는 메시보다는 레비다. 레반도프스키다. 그래서 이 해결사의 존재가 저는 확실하게 승부를 갈라줄 거라고 봅니다. 바이에른으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요. 앞서 두 경기에서 저만 딴 거. 그러니까요. 라이프치히와 바르셀로나의 또 승리를 예측하셨는데 네.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거의 못 뵐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 뵙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3대1로 갈리긴 했지만 예. 봐야죠. 끝에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두 분은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저희는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예측해보세요. 예. 저 대세 따라가고 싶어요. 3대1이니까 저도 약간 여기. 미넨 조. 미넨, 네. 어디 하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 미넨이요. 저희랑 선수 공수 끝까지 밸런스. 안정적이에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예측하면 거의 적중합니다. 그래요? 예. 몸은 안 그냥 가요. 아주 안전한 것만. 아니요.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재밌게 나가는데 분위기 안 맞아요. 자, 넘어가죠. 자,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합계 4대1로 물리치고 온 정지훈 기자님의 원픽 맨시티와 역시 16강에서 유벤투스 만나서 1, 2차전 합계 2대2였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8강에 안착한 리옹의 두 팀의 승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서우정 기자님부터 이번에 예측을 해주세요. 네. 이 매치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음. 제가 예상했던 거뭐 정반대지 매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YTN에서 예. 자신 있게 리옹이요 이러고 맞아요. 예. 할 말이 좀 없긴 한데 근데 그 맨시티 레알 경기를 보니까 한 선수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김덕배의 축구 교실. 데브라이너. 네, 레알을 제대로 가르친 이 데브라이너가 너무 지금 리옹이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막을 수 있을지, 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경기 내내 아마 끌려다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구에로도 또 다시 가세를 하고 하면서 제수스도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골감각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무리 없이 저는 맨시티가 예. 참고로 서호정 기자님께서는 그 YTN 라디오 출연하셔서 리옹의 탈락과 맨시티의 탈락을 예측하셨는데 두 팀이 다 올라왔어요. 예. 선생님 그거 말고 스포이 좀안 맞췄잖아요. 좋으시네요. 나머지 두 개는 그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자, 나머지 두 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 경기는 아무튼 탈락을 예상한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독고다이 차 의원님. 아 정말요? 예. 아 이것도 사실 저도 리옹이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현님도 틀렸다고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차 의원님 틀리셨네요. 그러니까 이 맨시티가 올라온다고 제가 예상을 했었나요? 아니요, 레알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 나랑 똑같다. 그리고 정준 기자도 리옹 올라온 거 못 맞췄다. 자, 일단 베이스틱 맞추지 않습니까? 아, 예. 한 분 한 분 할 때 제가 갈궈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서호정 기자님 참아주세요. 뭐 50번 100번데 뭐 어차피 다 틀린 건데 음. 저 여기서는 그래도 맨시티가 이긴다고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리옹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예. 뭐 리그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좋은 성적으로 마쳤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데파이의 몸매시와 같았던 좋은 활약도 있었고 물론 단기전에서는 미치는 선수가 하나가 있으면 또 모르는 거죠. 뭐 그날 하루 메시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맨시티에는 개별적으로 그날의 메시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뭐 케빈 데브라이너 말씀하셨지만 뭐 아구에로도 그 외에도 심지어 케빈 데브라이너가 못 나왔을 때 뭐 군동환이나 이런 선수가 나와서 그 역할을 맞아요. 끝나게 예. 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리옹 쪽에는 데파이가 막혔을 때는 그거를 다른 쪽에서 끌어줄 수 있느냐 그런 자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호정 기자님이 강하게 어필하셨던 것처럼 두 팀의 8강 예측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박문수 기자님은요? 예. 저도 맨체스터 시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저는 리옹이 유벤투스를 밀어내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경기 유벤투스 대 리옹이나 호날두 대 리옹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 유벤투스처럼 한 선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강력한 전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있어요. 유벤투스예요. 저는 이 선수 돌파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리옹전에서 잘 돌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리옹이 맨체스터 시티가 측면이 강하니까 슈슈 뚫리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네, 승리를 맨시티의 예측을 승리입니다. 하셨고요. 지금 사실 그 세리에 팬이자 기자신데 유벤투스의 탈락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유벤투스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밀라노스를 입은 사람한테 유벤투스를 물어보는 거. 아, 근데 유벤투스가 세계 최강이니까 얘네가 어디 나가서라도 좀 잘했으면 제가 예. 맨날 패배하는 밀란이 좀 그나마 강팀한테 졌으니까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맨날 져가지고 맨날 질 때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똑같은 걸 맨날 올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왜 너네 져가지고 내가 아프게 하냐. 예. 이제 아탈란타 아탈란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재미있을 줄 알고 여쭤봤는데 분위기가 예, 가라앉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드스타 말잘 안 나오네요. 월드스타 정지. 뭐죠? 이게 갑자기 안부터 얼굴 보고 얘기하려니까 안 아, 이름이 딱 원래 알겠습니다.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님. 이렇게 틀리는데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그래도 틀리면 맨시티의 또 승리를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살았는데 예, 저희 아버지랑 식사하면서 보통 식사 때 TMI인데 식사하면서 듣잖아요 그 라디오를. 그래갖고 야 이렇게 틀리는 전문가들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제 맞출 겁니다. 예. 했었는데 어쨌든 뭐 좀 너무 다 지금 사실 리옹이 좀 어렵다라는 예.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더 말씀 맨시티 더 올라가는 걸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경기를 좀 봤는데 리옹 경기를 좀 많이 봤고 맨시티 경기 워낙 많이 봤고 리옹 경기 최근에 한두 경기를 좀 봤는데 3-5-2 뭐 이런 점수 많이 쓰더라고요. 강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3백 쓰고 아니 거의 5백 느낌으로 쓰는데 이게 수비가 좀 단단해 보이진 않았어요. 골을 계속 먹는 모습이었고 예, 그러니까 데파이 하나로 좀 역습을 시도하니까 선수비 후역습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데파이 하나만 딱 막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맨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덕배 씨 얘기해 주셨고요. 뭐 아구에로 돌아올 거고 뭐 제주스, 마레즈, 뭐 스털링, 뭐 그다음에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뭐 워낙 많아요. 공격을 할 사람이. 예,
그러니까 호날두만 막으면 되는 유벤투스와 달리 하나를 막으면 다른 사람도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3백과 5백을 가장 잘 뚫는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분 전술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셔닝 플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스위치 플레이 하면서 이상한 축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축구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아, 축구. 예.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축구. 그러니까 맨시티는 정말 3백을 깨는 정말 탁월한 팀이고 또 전술적인 능력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 그다음에 김덕배 씨 그리고 가장 큰 건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챔스 우승을 인정할 때가 됐다. 이제 못하면 저 맨시티는 이제 뭐 올 시즌 정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할 때가 됐다. 예. 동기부여가 강한 맨시티가 뭐 리옹 정도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맨시티의 또 4강 진출 예측하셨고 참고로 YTN 라디오 알러풋볼 제작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예측을 했는데 너무 틀리셔서 이제 프로그램 폐지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궁금하네요. 지금은 4대 0이긴 한데 앞에 것까지 합쳐서 누가 제일 잘 맞추실지가 전 이제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적중률이 누가 가장 높은지 예. 못 맞춘 사람이 안 나올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저 사람이 꼴찌구나. 알겠습니다. 서바이벌 빠지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이렇게.